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교정학 국시 벼락치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설명 위주보다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짚어드렸고요. 부족한 내용은 따로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는 제가 참고서 등을 활용해서 만든 것으로 무단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치의생사의 역할, 여기 치과 교정 임상에 있어서 치의생사의 역할을 제가 써놓았는데요. 이거는 딱히 문제로 푼 적은 없지만 제가 A 항목이라서 좀 적어놨고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그나마 좀 볼 것은 브라켓의 접착이 아니라 접착 준비라는 거. 그리고 뭐 선택 보조, 도와주기, 이런 제거 보조, 뭐 지도,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교정학과 관계가 깊은 장기의 성장 발육 곡선입니다. 성장 발육 곡선을 보면 총 4가지가 있죠. 생식기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기형은 생식기, 성호르몬, 전립선 등이고 사춘기부터 급격한 성장이 특징입니다. 사춘기 전에는 겨우 성인의 10% 정도 성장을 하다가 사춘기부터는 급격한 성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경형은 뇌, 척수, 시각기, 두개골 등이고요. 비교적 조기에 성장을 하면서 6에서 8세경 성인의 90%를 성장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옆에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은 그 밑에 나올 그래프들의 모양의 특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형은 신장, 호흡기, 소화기, 근육 및 고결, 안면골 성장, 그리고 우세경과 사춘기 전후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며 S자 곡선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 림프형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림프선, 편도 등의 림프 조직, 사춘기 이전 12세까지 성장 완료, 사춘기 때는 200% 성장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차 퇴화해 20세경에는 정상치로 돌아옵니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정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일반형과 신경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온 게 림프형, 이 밑에 가는 게 생식기형,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신경형과 일반형인데 얘네 둘만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교정학과 관계가 깊은 애들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어요. 이 그래프와 함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면골입니다. 안면골은 상고, 권, 하, 설이라고 제가 순서대로 써놨는데 이 5개를 제가 옛날에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상구가 건설하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외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안면골에는 4개의 봉합이 있는데 이 봉합이 전 상방에서 후 하방을 향해 주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안면골은 전 하방 주행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 변화 순서는 폭, 전후경, 높이. 안면골에서 이 3가지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성장 변화 순서를 외우는 팁은 손으로 가로 길이, 폭,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볼 옆에다가 한번 두시고, 그 다음 깊이, 코 앞에다가 손을 한번 두시고, 마지막 높이는 정수리 한번 두시고, 그러면은 볼, 코, 정수리. 손을 이 순서대로 직접 해보시면은 나중에 안면골이 성장 변화 순서가 뭐였지? 하면서 이제 손으로 하시면은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상악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안면골을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4개의 봉합이 이렇게 주행한다. 전 상방에서 후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외웠고, 이 안면골은 전 하방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면서 막상 잘 안 외워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외웠습니다. 그 다음 하악골 봐볼게요. 하악골은 좌우 뻗어나온 하악돌기가 정중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하악골 자체는 후상방 성장이지만 성장함에 따라 전 하방으로 이동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림을 제가 한번 그리면서 이 1, 2, 3, 4번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하고 자체는 후상방인데 성장 후에는 전하방이라는 것. 이거를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유치할 전후적 관계. 제2유구치 교합 관계죠. 이것을 볼 건데요. 이것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학 제2유구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상학 제1대 구치 맹출 전까지 구치 후의 교합 지도이며, 이제 유치의 중심 교합에서 상학 제2유구치 원심면의 근원심적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교합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1번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1번을 보면 원심 계단형이 있죠. 네, 원심 쪽으로 치우쳐진 게 원심 계단형, 수직형. 대부분의 경우가 수직형이에요. 그리고 근심 계단형, 말 그대로 근심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치열에서는 공극이 2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장류 공극. 기준치가 어디예요? 유견치예요. 상학 유견치 근심과 하학 유견치 원심에 생기는 공극입니다. 그리고 영장류 동맥 치열에서 발견.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르공극과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옆에 그림을 그려서 영장류 공극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분학이 있으면 이쪽이 상학, 여기가 이쪽이 학. 그래서 상학 유견치의 근심과 학 유견치의 원심에 생기는 공극. 영장류 공극.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그럼 발육공극은 뭐냐? 유전치가 기준치이며 유전치 사이에 공극이 생기는 거예요. 악골의 성장, 발육의 수반의 발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치 사이에 이렇게 공극이 생기는 걸 발육공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혼합치열기를 봐볼게요. 대략 6세부터 12세까지를 혼합치열기라고 하고 1번 전치 교환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상학 전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미유놀이 새끼 시기라고 있어요. 이때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게 교정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 공간이 2mm 이하면은 치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측절치가 나중에 나오면서 알아서 이렇게 오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미유놀이 새끼 시기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째 견치와 소구치 교환. 이거는 제1대 구치 교합 관계를 조정할 때 많은 역할을 가하는데요. 보통 이제 유견치와 유구치의 치관의 근원심 폭경. 이런 근원심 폭경을 이렇게 더한 그 총합이, 이게 총합이 나중에 후속 연구치들의 치관의 근원심 폭경보다 이 유견치 CDE를 더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상학보다 하학에서 더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극은 연구 전치 배열의 일부 소비가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대 구치 교합관계의 조정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학 제1대 구치 근심 이동이 더 커요. 왜냐면은 하학에서 더 큰 차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차이가 이런 차이가 하학에서가 더 크다고 하니까 즉 연구치 맹출 시에는 하학의 제1대 구치가 더 앞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정상교합의 성립 조건이라고 써놓고 좀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1번은 진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당연히 조화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3번 보면은 정상적인 교합 및 인접면과의 접촉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이거 전치는 상학 전치가 하학 전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피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치는 용선과 구와의 접촉, 인접치하에 긴밀한 접촉이 일어나야 된다. 나머지 7번 정도까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4번에서는 근데 이 스피만곡이 작아야 된다. 1.5mm 이하. 이 정도랑 여기 정도? 이 두 개는 한번 그래도 좀 잘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가 보기로 나온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앵글의 부정교합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기준은 상학 제1대 구치가 기준이고 이 치아와 교합하는 하학 제1대 구치의 근원심 관계를 분류한 거예요.
상악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하악 제1대구치가 뭐 근심에 있는지 원심에 있는지 이런 거를 분류를 한 거고, 장점부터 보면 뭐 다른 분류보다 부정기업 상태를 대략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임상적 응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단점을 보면 치열궁의 위치 관계를 한 기준이라서 상하악골의 위치 관계는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상악의 제1대구치가 위치 이상인 경우, 만약에 상악이 제1대구치가 원래부터 이상한 곳에 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직적, 측방적 위치 관계는 분류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앵글의 부정교합의 분류에서는 총 3급까지가 있어요. 처음에 1급을 보면 다 정상인데 이런 정상적인 근원심 관계, 하지만 다른 치아에 뭐 이상이 있는, 그래서 그 예로 총생, 공급, 과교계약, 개교 등이 있고, 2급에서 보시면 상악 전돌, 뭐 상악 치열궁에 대해 하악 치열궁이 정상보다 원심에 있다. 상악이 전돌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류가 있고 2류가 있는데, 1류는 수평 피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고, 2류는 수직 피계,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3급 부정교합은 말 그대로 하악 전돌이면서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죠, 흔히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악 치열궁에 대해 하악 치열궁이 정상보다 근심에 있는 것입니다. 상하 전치의 반대 교합이겠죠? 그 다음 구강 악습관의 개선을 위한 장치인데요. 턴크림, 손가락 빨기와 혀내밀기로 인한 개방교합의 개선, 립범퍼, 기능력, 그리고 뭐 이런 도움이 되고요. 3번, 4번. 제가 뭐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헷갈려서 한 번씩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양연화와 성숙행연화의 특징도 제가 정리해놨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교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정력은 뭐 기계력, 기능력, 악정력이 있죠. 첫 번째 기계력은 재료 등의 탄성 및 금속의 강성에 의한 교정력,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속성의 탄성을 이용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고, 고무, 고분자 탄성은 여기, 치아 포지셔너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기계력이라는 것, 이런 거 잊지 말아주시고, 금속의 강성, 탄성이 아니라 강성입니다. 이것은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능력에는 이제 저작근, 구순, 협근 등 구강주의 안면근 작용에 의한 교정력이고요. 두 개 안면골의 성장 조절을 위해 성장 방향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맹출 중인 치아를 바람직한 위치로 유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저작근에 사용하는 건 액티베이터와 교합 설명판, 구순압은 립범퍼, 협압은 페런키 장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악정형력이죠. 악골의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악골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 개선을 하고 비교적 강한 힘, 어골 형태 개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헤드기어, 전방 성장을 촉진, 앞으로 빼내는 것은 페이스 마스크, 헤드에 차면은 억제하는 거고, 앞에 페이스에 차면은 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방 성장의 측방 확대, 옆으로 넓히는 것은 이제 상악골의 급속 확대 장치, 하악의 억제는 이모 장치, 턱에 차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교정력과 조직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력의 특성은 이런 힘의 크기, 작용 기간, 작용 방향, 힘의 분포, 이 정도가 관여를 하고 있고, 보통 치아의 교정력이 가해지면 이동 방향의 치경부의 치주인대는 압축되는 측이 있고 그 반대쪽은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 압박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힘을 받는 측이고 파골세포가 치조골의 흡수를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골흡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해진 힘에 따라 이런 압축 정도가 또 다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성 골흡수는 약한 힘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흡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자형 방성은 강한 힘으로 치주인대 내 압력 부위가 괴사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사라지고, 천화성은 간접성,
압력이 가해진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고릅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견인측. 견인측은 말 그대로 인장측, 움직임이 일어난 측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늘려졌다면 어때요? 이쪽은 압축이 되겠고 이쪽은 늘어나는 거겠죠. 이 늘어난 쪽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골모세포 치조골 형성, 골청가가 일어납니다. 치주인대가 당겨지고 섬유화세포가 증식해 재배열됩니다. 골모세포 출현에 유골 형성, 석회화되며 골청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압박측이나 견인측은 항상 치주인대를 매개로 해서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와이어 굴곡용 검자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와이어는 이렇게 굴곡용이 있고 밑에 보시면 결찰, 치관 2개용이 있으니까 꼭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보통 가지고 계신 그 참고서에 그 사진이랑 있을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서 매치하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0플라이어는 한쪽이 3단계의 원추형, 그리고 한쪽이 각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비교적 굵은 선으로부터 가늘하다란 선까지 구릴 수 있는 용도가 넓은 것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드 루프 밴딩 플라이어는 한쪽이 3단계 원추형, 한쪽은 오목하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고, 그리고 엣지 와이즈 장치에서 사용하는 각형 와이어의 루프를 구부린다. 해서 제가 이게 하도 안 외워져서 어떻게 했냐면 애가 아니라 여기만 따서 루의 각 해서 옆에 루의 각이라 써놓고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트위드 아치 밴딩 플라이어는 양쪽이 모두 판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고정식 장치에서 사용하는 각형 와이어를 치열구의 형태에 맞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안 외워져서 제가 아고각 이렇게 외웠어요. 얘는 루의 각, 얘는 아고각 이런 식으로 외웠고, 버드빅 플라이어는 이렇게 한쪽이 원추형, 한쪽이 각추형으로 원형 와이어를 원형 또는 각형으로 구부리는 것이고, 라이트 와이어는 말 그대로 가느다란 원형 와이어 구부리는 것, 3조 플라이어는 이제 한쪽이 2개로 나뉘고 한쪽이 1개 선단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클래스프의 제작 및 조절을 담당하고 있죠. 제가 3조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클 이러면서 서클 렌즈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그냥 주로 클래스프의 제작 및 조절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스클이네 하고 바로 이걸 골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결찰 2개용 겸자의 용도인데요. 보시면 리게처 타임 플라이어 첫 번째 이제 결찰 와이어를 잡는 것이고, 매튜 플라이어는 똑같은 말로 리게처 플라이어라고도 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간 유틸리티 플라이어, 선단이 가늘어서 이제 가는 와이어의 조작에 적합하고 호선을 구강 내에 접합시키거나 빼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우 플라이어는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와이어 조작 등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와이어 절단용 겸자의 종류와 용도인데요. 디지털 엔드 커터는 고정식 장치의 호선 말단을 구강 내에서 그대로 절단하는 것이에요. 절단된 와이어의 끝부분이 튀지 않도록 되어 있고, 와이어 커터 같은 경우에는 굵은 교정선 같은 걸 절단, 결찰 커터는 끝이 가늘어 좁은 부분의 결찰선을 절단. 밴드 푸셔는 모양이 엘리베이터와 비슷하게 생겼고, 용도는 밴드를 치아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이고요. 밴드의 변연이나 결찰선의 말단을 치관에 밀어 넣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찰 터커. 결찰 터커는 밴드 푸셔를 소형화한 것으로 이제 선단에 미세한 고랑이 파여 있어요. 용도는 이제 선단에 미세한 고랑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결찰 와이어의 말단을 치관에 밀어 넣을 때 편리합니다. 그 다음 아치포머. 모양은 이제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아마 책에도 그림이 있을 테니까 그림 보시면서 외워주세요. 모양은 원통형. 몇 개의 고랑도 있고 이제 동시에 와이어의 크기를 표시하는 역할. 용도는 각형 와이어를 넣어 악궁 모양을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그 다음
점 용접기. 밴드에 브라켓이나 튜브를 붙일 때 금속 재료를 용접할 때 사용한다. 브라켓 포지셔닝 게이지는 모양이 불가사리 모양으로 3, 4개 부분, 작은 못 형태, 부분마다 숫자 표시되어 있고 브라켓과 튜브를 정확한 장소에 위치시키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브라켓의 수평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브라켓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브라켓은 이제 고정식 장치에 있어서 치면에 고정시켜 와이어로 교정력을 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로 금속 재질이 많이 사용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와이어를 고정시키기 위한 슬롯, 이것을 결착시키기 위한 윈이 존재합니다. 신비성을 위해서 금속 대신에 플라스틱, 세라믹 브라켓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튜브는 최후방에 사용되는 거예요. 보통 최후방이라는 얘기 나오면 보통 튜브를 고르시면 되고, 브라켓과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차이점은 최후방 구치에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와이어 굵기에 따라 튜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튜브의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튜브 종류도 있다는 것. 그 다음 고정식 교정장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브라켓은 3부식 접착술로 치관에 접착하거나 납작된 밴드를 통해 치관에 견고하게 부착, 그 위에 호선이나 보조장치로 치아를 이동시키고, 튜브는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최후방 치아나 이제 고정원이 되는 구치구 현면에 브라켓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며, 호선, 와이어는 브라켓과 기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객의 치아를 이동, 그리고 치열궁의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보조장치로는 고무줄, 파워체인, 코일 스프링, 직링 스프링, 자석 등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고정성 교정장치의 종류에서 멀티브라켓 장치를 볼 건데, 멀티브라켓 장치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엣지와이즈 장치. 각형 슬롯을 가진 브라켓인데, 이제 각형 와이어가 3차원적인 치아가 이동이 가능하다. 객의 치아를 정확히 조절한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호선 장치는 치아 배열에 필요한 3차원적인 정보를 브라켓 슬롯에 반영을 했다. 이것과 이것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설측 교정 장치는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서 설측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확대 장치에 대해서 봐볼게요. 확대 장치는 상하골 급속 확대 장치가 있고, 완서 확대 장치, 설측 구개호선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철식 교정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상교정 장치, 활성부와 유지부, 상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활성부는 스크류, 스프링 이런 것들이 있고, 유지부는 클래스프, 상부는 이런 위에 것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합 거상판도 이제 가철식이죠. 보통 과계교합에 사용하고 있고, 대구치 교합은 정상입니다. 투명 교정장치, 단계별로 장치를 교환해서 이제 치아를 서서히 이동시키고 있고요. 이제 기능적 교정장치를 보면 발육 중에 치열의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두개암몰골 성장 방향의 변화를 유도, 주로 혼합치열기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앞에서 봤던 거랑 되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오시면은 뒤에 게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액티베이터는 앞에서도 나왔죠? 저작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특징들. 바이오네이터도 한번 읽어보시고, 트임 블록 장치는 상악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 밑범퍼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프랭케이 장치도 앞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 적합 과정. 이거는 제가 순서대로 써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직접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보정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정장치를 총 6가지 적어놨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가철식이고 6번째 거는 고정식이란 말이에요. 1번 홀리. 홀리는 이제 현재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죠. 대개 1년 정도 사용하고 처음 3, 4개월은 24시간 동안 착용. 이유는 밤에만 착용을 합니다. 서컴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홀리, 보정장치의 손축 호선이 견치와 소구치 사이를 지나는 부위에서 교합 시에 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구치 협측이 와이어에 접착해 차의 협측 변이를 막는다. 제작이 어렵고 유지력이 어렵다. 이 첫 번째 특징, 이런 게 좀 나왔어가지고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 보정장치는 서컴퍼레이션의 일종이다. 그리고 신비성 보완 위에 전체부 투명 플라스틱. 네 번째, 액티베이터 형태의 보정장치는 하나 읽어보시고 5번, 치아 포지셔너. 앞에서도 저희 한번 했었죠. 마무리 교정장치로 이용 후 보정장치로 계속 사용. 상악 일체로 제작, 탄성재료, 상악 치열 관계를 보정해준다. 마지막 6번, 견치관 고정식 보정장치. 하악 견치관의 폭경을 유지해주고 주로 전치부 총생의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치과 교정학을 알아보았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